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사주에 음양오행이나 십성이 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평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어떤 십성이 편중되어 있어서 그 십성의 특성이 많이 나타난다면 기울어진 삶이 될 것이 뻔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비겁으로 편중된 사주의 특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주팔자를 가지고 운명을 추리하기란 생각보다 그리 간단하지가 않죠.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이러하면 이렇다라고 잘라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풀이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우선 격국을 정하고 일주의 강약과 조후 관계를 면밀히 살핀 다음에 용신을 설정하여 풀어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원리가 복잡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또한 오랫동안 임상 경험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감히 초보자로서는 잘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물론 말하기 쉬운 일간의 특성부터 시작하거나 눈에 띄는 신살이 보이면 얼른 찾아내서 자신 있게 주어 섬기지만 얼마 안 돼 미천이 바닥나고 말문이 막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일간의 특성이나 신살은 극히 평범한 얘기가 되거나 맞는 확률이 적고 논리적인 면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육신이 편중된 사주의 특성은 그 특징이 두드러지고 구체적이며 그 어느 방식보다도 분명한 논리가 있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주의 성격이나 행동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 즉 사주에서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다음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월지 사령육신의 특성. 둘째, 격궁용실에 따른 특성. 셋째, 편중된 육신의 특성. 넷째, 일간의 특성과 일주의 신강신약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세 번째인 사주에 편중된 육신이 많은 경우인데요. 경험으로 보면 사주의 다자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과 행동이 치우치는 경향이 많은 것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인생은 다자가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주의 구성에 있어서 편중되어 있다는 것과 많다라는 구분점이 무엇이냐이며 또한 사주에 편중된 육신이 있다 하더라도 주중에 제화할 육신이 갖춰져 있다면 그 특성은 어느 정도 감해지거나 순화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주에 편중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특성이 다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선 사주에서 편중된 육신이나 다자라 함은 주중에 육신이 3개 이상 나타나 있고 월지에 대비해 세력이 강한 경우를 말하며 재화되었다는 말은 예를 들어 사주에 식신상관이 많더라도 인성이 힘이 있어 이를 제거하거나 재성이 있어 식상을 설기시켜주는 경우가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점을 고려해서 소홀히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겁이 편중되어 있는 사주의 특성입니다. 주변에 비겁이 편중된 사람의 성향을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건데요. 비겁이 많은 명주의 장점은 독립정신이나 개척정신, 그리고 자립정신이 강해서 남에게 의지하거나 굽히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신념을 믿으며 행동하는 스타일로 자수성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구석은 오로지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이지요. 인성의 생각이 계획 위주라면 비겁은 행동력과 박력이 되는데요. 그러기에 비겁이 없는 명주는 박력과 추진력이 약한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독선적이며 남의 조언을 무시하거나 매사에 의심을 많이 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친구나 동료는 물론 형제들과도 화목하지 못하거나 사교적이지도 못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에 매사를 자기 위주로 제멋대로 처리하거나
독주나 강압을 사용해 주위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요. 경쟁적인 관계나 대립적인 관계로 변해 배신을 당하거나 자기가 배신해서 결국은 고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녀 모두 식언방을 떨거나 괄괄거리면서도 스스로는 상대방에게 잘해준다고 생각하는데요. 매사를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다가 뜻대로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속전속패하기 쉬우며 항상 바쁜 것 같지만 행동에 두서가 없는 무계획하고 무원칙 스타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는 외화 내빈형이 많습니다. 사업에서의 동업은 불가한데요. 도처에 배신자와 내 재물을 탈취하려는 자가 깔려 있어 항상 실패와 쟁투 그리고 손재수가 따라다닙니다. 그러기에 비겁이 많은 명주는 가까운 사람과의 금전 관계는 삼가해야 하는데요. 돈 잃고 사람까지 잃어버리는 것이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아예 빌려준 돈은 안 받겠다고 생각하거나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합니다. 비겁이 많으면 신왕사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성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고로 공부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다는 식의 발상에 공부를 하기 싫어하거나 노력형이 되지 못하고요. 또한 부모나 스승 또는 손윗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 많아 한마디로 싹수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비겁이 많으면 쓸데없는 의심이 많죠. 남녀 공이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생기기 쉽고 여자의 경우 자신이 첩이 되거나 아니면 남편이 첩을 두거나 또는 나이차가 많은 남자를 만나는 예가 많은데요. 이 말은 여명의 비겁이 왕하면 남편의 여자가 많다는 뜻이 되므로 여명의 비겁이 많으면 공망살이라고도 합니다. 남자의 경우는 아름다운 여자나 재능이 뛰어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일방적이거나 카리스마적인 부부관계로 그 처는 불안정한 생활을 하거나 불만이 많을 것이며 때로는 결혼에 실패한 여자나 화류계 출신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로 부부 사이가 원만한 경우도 들어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처의 질병이 염려되는데요. 특히 남명의 비겁이 많고 정제와 합의되면 처가 부정하거나 의처증으로 인해 처가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친의 특성상 재를 극하는 성질이 다분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부친의 덕이 없고 어릴 때부터 객지 생활이나 가정을 떠나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사이가 좋지 않아 부자간의 원수처럼 변하기 쉬운데요. 이런 사람은 장남이라도 분가해서 사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이복 형제가 있거나 친어머니 외에 따로 어머니라고 부를 사람이 있으며 형제간이나 친한 친구로 인한 피해는 필연이 될 수 있고요. 사업적으로는 한탕주의 또는 투기성이 강한 스타일로 독립적인 사업이나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업종이 좋다고 봅니다. 이 명식은 비겁이 많아 당연히 화가 용신이 될 수 있지만 실상 일지오화는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지의 오화는 배우자가 확실하긴 한데 오화 입장에서는 주변이 전부 재성밭이 되고 있습니다. 월지 신금, 년지 신금과는 정임암합인데요. 이런 경우는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비겁이 많은 독선적인 성격에 수라는 식상이 암장하기 때문에 밖으로 내뱉는 말이 상대방에게는 무섭게 들리거나 톡톡 쏘아붙이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